게임 AI의 폴리시를 한번 잘못 업데이트하면 이전에 잘하던 행동까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PPO는 이 문제를 복잡한 제약식 대신 짧은 클리핑 오브젝티브로 다뤘습니다. 논문은 같은 롤아웃 데이터를 여러 에퍽 재사용하면서도 새 폴리시가 올드 폴리시에서 너무 멀리 달아날 요인을 줄였습니다. 49개 아타리에서 학습 속도를 보는 지표로는 PPO가 30게임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0 에피소드 성능에서는 에이서가 28게임, PPO는 19게임을 이겼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PPO의 레이시오가 정확히 무엇을 제한하는지, 왜 같은 데이터를 반복 학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게임 적용에서 어떤 결과를 과장하면 안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어드밴티지가 파지티브인 액션의 확률을 올리고 네거티브인 액션의 확률을 내립니다. 방향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에스티메이트에는 노이즈가 있고 한 배치가 전체 스테이트를 대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같은 트러젝터리로 여러 번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면 처음에는 유효했던 방향이 점점 과해집니다. PPO 논문은 제약 없이 이 오브젝티브를 반복 최적화하면 디스트럭티브리 라지 폴리시 업데이트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게임에서는 점수가 잠깐 오르다가 탐험이 사라지거나 특정 액션만 반복하거나 이미 배운 회피 행동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레이디언트를 쓰느냐가 아니라 한 배치를 어디까지 믿을지입니다. PPO의 핵심 측정값은 확률 비율 R입니다. 같은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해 뉴 폴리시가 준 확률을 올드 폴리시의 확률로 나눕니다. R0이면 그 액션의 확률이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R이 1보다 크면 새 폴리시가 그 액션을 더 자주 선택하려 하고 1보다 작으면 덜 선택하려 합니다. 이 레이시오의 어드밴티지를 곱하면 좋은 액션의 확률을 올리고 나쁜 액션의 확률을 내리는 기존 서러게이트 옵젝티브가 됩니다. PPO는 그레이디언트 크기 자체보다 실제 액션 확률과 이전 폴리시 대비 얼마나 변했는지를 화면 중앙의 계기판처럼 추적합니다. CRPO는 서러게이트 옵젝티브를 키우되 올드 폴리시와 뉴 폴리시의 평균 KL 더버전스가 제한 안에 머물도록 최적화합니다. 이 방식은 폴리시를 크게 망가뜨리지 않는 강한 기준점이지만 칸조기트 그레이디언트와 2차 근사가 필요합니다. 파라미터 쉐어링이나 노이즈가 있는 아키텍처에도 적용이 불편할 수 있다고 논문은 지적합니다. PPO의 목표는 이 트러스트 에이스트라 성질을 완전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SGD나 아담으로 구현할 수 있는 퍼스트 오더 대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컨스트레인드 살버 대신 계산 그래프 안에 클립을 넣습니다. 게임팀 입장에서는 복잡한 최적화기를 교체하지 않고도 업데이트 폭을 관리할 수 있다는 실용성이 큽니다. 어드밴티지가 파지티브라면 선택한 액션은 예상보다 좋았다는 뜻입니다. 보통 오브젝티브는 레이시오가 커질수록 계속 좋아짐으로 같은 액션의 확률을 끝없이 올릴 요인이 생깁니다. PPO 클리핑은 레이시오가 1 플러스 엡실론을 넘은 뒤에는 더 큰 레이시오가 오브젝티브를 추가로 개선하지 못하게 합니다. 논문은 예시로 엡실론은 0.1을 제시하므로 직관적으로는 1.2 바깥의 낙관적 이익을 잘라냅니다. 이것은 액션 확률과 절대로 20%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하드 컨스트레인트가 아닙니다. 해당 샘플에서 더 멀리 밀어붙일 학습 요인을 평평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어드밴티지가 네거티브라면 그 액션의 확률을 낮추고 싶습니다. 이때 레이시오를 0에 가깝게 내릴수록 기존 서러거트는 계속 좋아질 수 있습니다. PPO는 반대편인 1-엡실론에서 클리핑 플래토를 만듭니다. 엡실론은 0.2라면 0.8보다 더 낮추는 변화가 해당 샘플의 오브젝티브를 더 좋게 만들지 못합니다.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어드밴티지에서 클립 방향이 서로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화면의 양쪽 절벽은 선택을 늘릴 때와 줄일 때 모두 한 번의 경험이 지나치게 큰 확신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PPO 오브젝티브에는 민 연산이 들어갑니다. 원래 레이시오 오브젝티브와 클립트 레이시오 오브젝티브 중 폴리시 개선을 더 작게 평가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업데이트가 유리한 방향으로 클립 바깥에 나갈 때는 아프터미스틱 게인을 잘라내지만 업데이트가 성능을 나쁘게 만드는 방향이라면 손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이 오브젝티브를 온클립트 오브젝티브의 패서미스틱 에스티메이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레이시오를 항상 범위 안에 강제로 고정하는 함수와는 다릅니다. 좋은 소식은 보수적으로, 나쁜 소식은 그대로 반영하는 구조가 여러 미니 배치 업데이트를 버티는 핵심입니다. PPO 액터 크리틱 루프는 n개 액터가 각각 t타임 스텝을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수집이 끝나면 어드밴티지 에스티메이트를 계산하고 nt개의 샘플을 미니 배치로 섞습니다. 그리고 k 에폭 동안 같은 데이터를 여러 번 아담으로 최적화합니다. 업데이트가 끝나면 현재 파라미터를 올드 폴리시 기준점으로 바꾸고 새 롤아웃을 모읍니다. 뮤조코 설정은 호라이즌 2048, 미니 배치 64, 열 에폭이었고 아타리 설정은 호라이즌 128, 액터 8개, 새 에폭이었습니다. 클리핑은 데이터를 공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온폴리시 배치에서 더 많은 옵티미제이션 스텝을 뽑아낼 수 있도록 과도한 폴리시 드리프트를 억제합니다. 구현에서 PPO는 클립트 폴리시 오브젝티브만 쓰지 않습니다. 폴리시와 밸류 펑션이 파라미터를 공유하면 밸류 프리딕션 에러를 함께 최적화해야 합니다. 여기에 엑스플로레이시오n을 유지하는 엔트로피 보너스도 더할 수 있습니다. 논문의 결합 오브젝티브는 클립트 서러거트, 밸류 로스,
엔트로피 항으로 구성됩니다. 아타리 설정에서는 밸류 코어피션트 1과 엔트로피 코어피션트 0.01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게임에서 엔트로피가 급격히 줄거나 밸류 로스가 폭주한다면 클립 레이시오만 보고 원인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폴리시, 밸류, 엑스플로레이시오엔 새 신호를 같은 대시보어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진은 7개 뮤조코 태스크에서 서러 게이트 옵젝티브를 비교했습니다. 각 태스크를 100만 타임스텝 학습하고 3개 랜덤 시드를 사용해 총 21개 런을 정규화했습니다. 클리핑이나 KL 페널티가 없는 설정의 평균 노어멀라이즈드 스코어는 마이너스 0.39였습니다. 하프치타 한 환경에서 초기 랜덤 폴리시보다 훨씬 나쁜 결과가 나와 전체 점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클리핑은 엡실론은 0.1에서 0.76, 엡실론은 0.2에서 0.82, 엡실론 0.3에서 0.70이었습니다. 이 표는 클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지하지만 엡실론은 0.2가 모든 게임과 모든 아키텍처의 영구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에블레이션에서 어댑티브 KL 페널티도 비교했습니다. 타겟 KL 0.003은 0.68, 0.01은 0.74, 0.03은 0.71의 노어멀라이즈드 스코어를 냈습니다. 픽스드 KL 페널티 설정들은 0.62에서 0.72 사이였습니다. 논문은 이 실험에서 KL 페널티가 클립트 서러거트보다 낮았다고 보고합니다. 그렇다고 KL 마너터링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PPO 클리핑은 하드 KL 컨스트레인트가 아니므로 실제 구현에서는 어프록시메이트 KL, 클립 에파워 액션, 엔트로피를 함께 기록하면 업데이트가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지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실험은 PPO 클립을 TRPO, CM, 바닐라 폴리시 그레디언트, A2C, 트러스트 에이스트라 A2C와 비교했습니다. 하프치타, 호퍼, 리처, 스위머, 워커2D 등 7개 뮤조코 환경을 각각 100만 타임스텝 학습했습니다. 논문은 PPO가 거의 모든 컨티뉴어스 컨트롤 환경에서 비교 방법을 앞섰다고 요약합니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64 유니티든 레이어 2개를 가진 MLP였고 폴리시와 밸류 파라미터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거대한 비전 모델 때문이 아니라 비교적 작은 액터 크리틱에서도 업데이트 규칙이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정확한 우위는 태스크와 투닝 범위에 묶여 있습니다. PPO는 더 높은 차원의 라버스콜 휴머노이드에도 적용됐습니다. 기본 태스크는 앞으로 달리고 플래그런은 목표 위치가 200타임스텝마다 또는 도달할 때마다 바뀝니다. 하어더 버전에서는 큐브가 날아와 휴머노이드를 넘어뜨리며 에이전트는 다시 일어나 목표로 가야 합니다. 학습 커브는 5천만 타임스텝 범위로 제시됐고 로커모션 액터 32개, 플래그런 액터 128개를 사용했습니다. 이 장면은 PPO가 단순 아타리 버튼뿐 아니라 연속적인 관절 액션을 다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액터 수와 긴 트레이닝 버드젯이 포함된 쇼케이스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아타리 실험은 오펀AI 짐에 포함된 49개 게임을 사용했습니다. PPO, A2C, 레이서는 같은 폴리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사용했고 각 스코링 매닉은 3회 트라이얼의 평균으로 승자를 정했습니다. 어펜딕스의 파이널 스코어는 4천만 게임 프레임, 즉 1000만 타임스텝 뒤 마지막 100 에피소드 평균입니다. PPO의 아타리 하이퍼퍼레머터는 액터 8개, 호라이즌 128, 새해 폭, 미니 배치 256입니다. 클리핑 파라미터는 엡실론은 0.1의 러닝 스케줄 알파를 곱해 트레이닝 동안 선형 감소시켰습니다. 따라서 흔히 알려진 고정 엡실론은 0.2만으로 아타리 결과를 설명하면 논문 설정과 다릅니다. 논문은 아타리에서 2가지 매닉을 따로 계산했습니다. 트레이닝 전체의 평균 에피소드 리워드는 빨리 배우는 알고리즘에 유리합니다. 이 지표에서 A2C는 1게임, 레이서는 18게임, PPO는 30게임을 이겼습니다. 반면 마지막 100 에피소드 평균은 최종 성능에 무게를 둡니다. 이 지표에서는 A2C 1게임, 레이서 28게임, PPO 19게임, 타이 1게임이었습니다. PPO가 아타리에서 시그니퍼 컨트리 베터 샘플 컴플렉시티를 보였다는 문장은 첫 지표와 연결되지만 최종 스코어까지 모든 게임을 지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 100 에피소드 RAW 스코어를 보면 게임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캥거루에서 PPO는 9928.75에서 50.0과 A2C 45.3보다 높았습니다. 아틀란티스에서도 PPO는 231만 1815로 세 방법 중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빔 라이더는 PPO 1590.0으로 A2C 3031.7과 A서 3863.3보다 낮았습니다. 브레이크아웃도 PPO 274.8로 A2C 303.0과 A서 456.4보다 낮았습니다. 벤처는 세 방법 모두 0이었습니다. 49게임 승수는 압축된 요약이고 실제 적용 행동은 해당 게임의 리워드 구조와 페일리어 리플레이를 다시 봐야 합니다. 세 게임에 PPO를 적용한다면 먼저 폴리시 비율 히스토그램, 클립 에파워 액션, 어프록시메이트 KL, 엔트로피, 밸류 로스를 매 업데이트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인바이러먼트 프레임과 월타임 두 축으로 그리고 같은 시드에서 엡실론, 에퍽수, 미니 배치 사이즈를 하나씩만 바꿉니다. 행동 변화는 액션 디스트리뷰션, 위험 구간의 회피율, 데스 원인, 에피소드 리플레이로 확인합니다.
러닝 커브가 빨리 오르더라도 파이널 백 에피소드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얼리 맨닉과 파이널 맨닉을 분리합니다. PPO의 핵심은 폴리시를 정확히 20% 안에 가두는 마법이 아닙니다. 같은 온폴리시 데이터를 여러 번 활용하되 한 배치의 낙관적 개선을 덜 믿도록 오브젝티브를 설계한 것입니다.